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조현주입니다. 오늘은 뭐 공공공사의 성금에 대한 중간지급 조건부. 우리 공공공사 하면 성금 어떻습니까? 세금계산서 무조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대금 수치 승낙하는 시기에 발행을 하죠.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이유는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이기 때문인데, 건설업에서 부가세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 중간지급 조건부가 사실 민간공사나 이런 데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기성고에 의해서 세금계산 발행을 하죠. 근데 이제 뭔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건설의 경우, 즉 뭐 소규모 다세대나 다가구, 원룸, 뭐 다중주택 뭐 이런 거를 지을 때는 이게 집 대금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 시기에 정확하게 기성고 확인을 해가지고 뭐 대금 청구하고 그걸 수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건축주가 자금 사정되는 대로 받거나 또 뭐 건설회사에서 청구하거나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세금계산 언제 발행해야 되냐 이런 문제. 그게 대금 받았을 때 그때그때 세금계산 발행한 게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보통 선발급 특례라고 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일시에 발행하는 것에 앞서서 대가를 지급받았을 때에 받은 만큼 해서 세금계산 발행할 수는 있는데, 그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또 계약서가 이 대금 지급 일시가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로 갑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일시의 그 약정일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그 여기서 포인트는 대금 지급 약정일에 발행해야 된다. 이 의미는 뭡니까? 대금을 받은 날 발행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 약정일에 발행해야 된다는 거죠. 에, 그거 그 일자에 발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항상 그래서 건축주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이게 결국 불공제되면 그 문제가 건설회사 쪽으로 또 튀니까요. 또 건설회사는 또 세금계산 잘못 발행한 거에 대한 가산세,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급조건부 약정처럼 계약서를 쓰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계약서는 어떻게 보통 쓰냐? 그래서 이제 뭐 계약금이 있거나 없거나 성금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뭐 기성고가 1회 얼마 몇 월 며칠 날, 기성고 2회 얼마 몇 월 며칠 날, 3회 몇 월 며칠 날 얼마, 뭐 이렇게 잔금 얼마 언제까지 뭐 이렇게 준공 후 1개월 이내 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 전체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그 약정일에 세금계산 발행하셔야 됩니다. 돈을 못 받았어도.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 기성고라고 했는데, 사실 기성고라고 했으면 기성고대로 청구하고 검수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 이런 경우에 표현들을 보통 다가구 주택, 다자주택에는 이와 같이 하죠. 그래서 계약금 얼마 하고 1회는 지상 2층 골조 완수, 2회는 골조 완료 후, 3회는 석공사 자재 반입 후, 4회는 뭐 건물 준공 1개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특정한 날짜가 지급일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게 기성고라고 보기도 애매하죠. 기성고가 아니죠. 석공사 자재 반입이 무슨 기성고입니까? 그래서 이건 기성고도 아니고 지급일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언제 세금계산 발행하냐? 기본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된 사용 승인일에 한꺼번에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 그 이전에 건축주가 대금을 일부 일씩 주겠죠. 이때는 건축주가 세금계산 요구할 수도 있죠. 그때는 발행할 수 있죠. 선발행 특례에 의해서 발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받은 돈, 그 대금에 대해서 받은 돈들, 이건 뭐냐? 선급금 특례가 되는 거죠. 선급금 특례.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 어차피 계약금하고 잔금하고 사이 6개월 이상이다라고 하면 나눠서 중도금도 받았으니 이건 중간지급 조건부 아니냐 해서
이제 약정일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약정일이 명시가 돼 있다 그러면 빠져나가기 곤란합니다. 이와 같이 좀 애매한 표현들이 있으면 뭐 그나마 소지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깔끔한 것은 기송고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기송고 안 아니면 그러면 뭐 성금 얼마, 그 다음에 중도 얼마, 이렇게 사전에 약정이 있다고 하면 그 약정일에 맞춰서 생겨서 발행하시고 대금을 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두저도 안 되고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약정도 뭐 이렇게 애매하게 뭐 지상 2층 골조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하고 분쟁을 대비해서 이게 기성 확인 안 했고 지급일치도 명시되지 않고 그래서 사용승인을 한꺼번에 발행을 했다, 그 이전에 발행한 건 선발행 특례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를 세부적으로 한번 더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공사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급공사를 맡으면 이제 특별히 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해야 하실 것인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급공사는 무조건 성금에 대해서 성금 받기로 약정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알고 계시고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관급공사 관련해서 성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해서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그때를 공급시기로 해서 세금께서 발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유인데, 세무조사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설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냐라는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건설공사는 통상 어떻습니까? 이게 기송고에 따라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완성도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성을 체크를 안 하는 경우, 기성이라고 보기가 애매한 경우, 그렇죠. 기성은 통상 감리인이 감리조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데, 기성을 청구하고 기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고 공사가 6개월 이상이다. 계약 기간이, 공사 계약 기간이. 그러면 이제 대가를 보통 계약금이 있든 없든 뭐 성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잔금을 받게 되죠. 그 중간 사이에 뭔가 또 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번 이상, 3번 이상은 거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래 기성고 기준으로 해서 완성도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완성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성 확인이 없다고 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지급조건부로 가면 어떻게 되야 되냐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실제 공사에서 중간지급조건부가 거의 없는데, 중간지급조건부가 없지만 또 기성 확인도 애매하게 이루어지고, 대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막 받고 이렇게 되는데, 대금은 3회 이상 나눠 있고 계약서상 3회 이상 나눠져 있는데 이게 기성 확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중간지급조건부로 간다. 그럼 중간지급조건부로 가면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을 안 한다, 그때 기간에. 그러면 세무관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보는 시비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비거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기성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이런 시비거리에 걸리게 되면, 기성 확인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성금 빼고 잔금 빼고 중간에 받는 돈 있잖아요. 중간에 받는 돈은 잔금 이전에 미리 받는 돈이다, 성금의 일종이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공사의 지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금 받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금에 받는 부분들을 합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때 발행하는 게 그것도 원칙이죠. 이렇게 해야 중간지급조건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그때 발행해야 되는데 왜 너는 대금을 받은 때 발행을 했냐라고 했을 때 빠져나오려면 기성 확인이 없었고 대가를 받은 때 선 발급 특례에 의해서 발행한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공사 완료 때 세금에서 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소 길게 얘기했는데 정리를 하면 공공공사의 성금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입니다. 그래서 성금을 수령하기로 한 때 성금을 수령하기로 한 때 공급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공공사는 성금에 대해서는 수령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공급식이라는 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공사는 국고, 지방, 회계, 지자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보통 이제 그 공무원이 대금에 대해서 이제 그 대금 수락 청구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중간지급조건부 이제 시비가 걸리는 중간지급조건부 개념은 6개월 이상, 대금을 3회 이상 하면 시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언제 발행을 했냐?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대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 근데 이게 거의 건설공사에서는 이런 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약정대로 대금을 수수하셨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금을 딴 때 그 약정일에 수수한 게 아닌데요라고 해도 그 반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함정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라는 게 건설공사에서는 빠져나와야 할 구렁텅이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변경계약이 일어났다? 변경계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미 이 공급시가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경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급 시기마다 했으면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중간지급조건부가 이제 계약금이든 성금이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이 있죠. 그 사이에 한 번 더 받는기만 하면 중간지급조건부가 된다. 물론 이때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은 계약서상 날짜입니다. 통상 이게 6개월의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상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 6개월이 아니라고 하면 중간지급조건부가 해당이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계약서상 이미 6개월이 기간을 넘어섰다 그러면 일단 중간지급조건부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기성고를 확인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 잔금은 언제? 잔금 청산이 있거나 입주일이 있거나 둘 중에 빠른 일이 있으면 그때 중간지급조건부의 잔금 공급시다. 이게 이제 입주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분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는 통상 건설회사가 분양까지 같이 하는 경우, 시행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 분양을 하니까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잡는 거예요. 잔금청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설공사는 거의 중간지급조건부가 없고 분양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중간지급조건부가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 중간지급조건부의 잔금의 시기는 잔금청산과 입주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잔금을 청산을 하지 않고 잔금이 일부 남았어요. 입주도 아직 안 했어요. 입주도 안 해요. 그럼 이 둘 다 없으니까 언제 발행하냐 애매할 수 있죠. 사실상 공동주택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렇게를 공급시키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 승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영무 제공일 돈을 대가 수령 약정일이 만약에 여기 대가 수령 약정일이죠. 이 약정일이 공사가 끝난다부터 공사가 이때 끝났는데 대가는 나중에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공사 끝난 날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을 해야 된다. 영무 제공일에 발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중간지급조건부라도 물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 발행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가를 잔금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공사 끝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것의 대원칙이죠. 공사가 끝나면. 또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분양의 경우는 입주일, 잔금 청산일 또는 사실상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이때를 대가를 늦게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시키고 해야 된다. 물론 이 기간이 이제 장기 할부로 받는다. 나중에 입주를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장기 할부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장기 할부, 미분양이 나가지고 장기 할부다. 시행을 같이 하는데 미분양이 나와서 장기 할부다. 그러면 장기 할부도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다는데 1년 이상이 대금수령 약정이다. 대금수령 약정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차 중도금만 받고 입주는 해주고 입주 이후에 나머지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은 입주일이 공급실이지만 그 이 나머지 돈 받는 부분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중에 내가 세금계산 발행시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화, 이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은 언제가 작성시키냐면 건축 자재를 받았을 때 작성시키가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예규를 살펴보면요. 실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약정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건 뭡니까? 중간지급 조건부, 이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발행을 했었어야 되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건설공사, 분양에 있어서는 무조건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분양의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거 못 받았어도 세금계산 발행은 시행을 같이 하는 법인은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체가 대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 통상 세금계산 발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때 발행을 해야 된다. 물론 기성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기성고에 따라서 발행하면 됩니다. 근데 기성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설공사는 통상은 6개월 미만짜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공사 완성됐을 때 하면 되는데 6개월 이상짜리 공사인데 약정이 그 중간에 대금을 계약금, 잔금 사이에 중도금이든 무슨 성금이든 추가로 받을 때 1차 성금, 2차 성금, 잔금 이렇게 받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받기로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된다. 약정한 날짜지 받은 날짜에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날짜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세무담보하고 충돌이 이루어져요. 받은 날짜가 아니라 약정한 날짜. 이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이게 6개월 이상이냐 아니냐. 6개월 이상. 이거를 그러니까 6개월 이 안 넘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선발급 특례로 다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받은 날짜 발행해도 되는 거죠.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받은 날짜가 아니라 받아야 할 날짜, 약정일에 그걸 작성일자로 세금계산 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6개월이 넘었는데 나눠서 받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성금을 받은 거다. 라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선발행 특례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중간지급 조건부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중간지급 조건부 약정이 아니라 대금 지급 시기가 그러니까 약정한 날짜 이 약정일에 발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간지급 조건 약정 날짜 자체가 없고 약정 날짜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냥 돈 받은 날짜에 세금계산 선발행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약정 날짜가 구체적 명시가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약정의 지급 일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걸 빠져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채권이 발생하는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건 이제 개인소득세니까 법인세겠죠. 법인은. 그래서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다 하면 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 이 채권이 언제 확정적으로 발생합니까? 채권은 쉽게 말해서 노골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죠. 세금계산 발행 날짜는 왜 그게 채권이 발생하냐면 공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 시기, 용역 완성되고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되면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세법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했죠. 대가 받은 때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중간지급조건부에서도 완전히 제어가 이용 가능하게 된 날, 쉽게 말해서 건설공사가 다 끝난 날, 재화가 인도되거나 뭐 이용 가능하게 된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재화의 얘기지만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된 날은 재화 공급시다. 잔금은 어쨌든 용역이 더 완료된 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통 재화라고 하면 분양의 경우죠. 분양의 경우에 이용 가능하게 날, 사용 승인인 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청산되거나 입주가 되거나 사용 승인이 가든가 빠른 날 세금계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 같은 내용의 취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공사에 있어서 공공공사를 포함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개월 이상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공공사의 성금은 무조건 중간지급조건부이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해서 이제 그 공무원이 대금 우리 건설업체가 대금을 청구했을 때 그것을 승인하는 수락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 성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행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 중간지급조건부는 사실상은 없는데 과세관청에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는 원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데 그걸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